안녕하세요. 근우의 차방의 근우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야외에서 이제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날씨가 좀 흐리기도 하고 곧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 곧 가을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수국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함께 마셔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먼저 수국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함께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국차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수국으로 만든 차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수국은 보통 옛날부터 한약재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어요. 이제 해열제로 이제 약재로 많이 쓰여왔고 지금 저희가 마시고 있는 수국차는 수국차나무라는 나무의 잎으로 만든 차가 수국차입니다. 그래서 수국하고 수국차나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수국차나무 잎은 보통 쓴맛과 단맛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차로 만드는 과정에서 잎을 이렇게 말리게 되면 쓴맛은 사라지고 단맛만 남게 돼서 수국차를 이제 차로 마시게 되면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단맛이 납니다. 보통은 차에 이제 끝맛이 약간 달다거나 이렇게 구수한 맛을 느끼실 수는 있는데 수국차는 그냥 차 자체가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끝맛이 달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시면 깜짝 놀랄 만큼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커피를 드시는 분 중에 이렇게 아메리카노나 이렇게 라떼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라떼 드시는 분들은 이 수국차 드시면 그 정도로 달달함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차고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이렇게 수국차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요. 이 설탕이나 어떤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잎 자체에서 굉장히 단맛이 나기 때문에 이 차를 달감자를 써서 감로차라고 하기도 하고요. 차를 만들 때 잎에 새벽 이슬을 맞춰서 만들기 때문에 이슬차라고도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국차, 감로차, 이슬차 요 세 가지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국차의 어떤 마시면 어떤 점이 좋으냐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혹하실 만한 건데 이 수국차를 끓인 물로 이제 세수를 하게 되면 피부가 고와지고 화장이 잘 먹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점 이렇게 여성분은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천연 계류만용하고 루틴 성분이 있어서 피를 맑게 해주고 이제 당뇨나 고혈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단맛이 있어서 당뇨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단맛이 있지만 천연적인 단맛이고 어떤 인공적인 감미료가 이렇게 합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서적으로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아니면 이렇게 건망증이 많으신 분들이 드시면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건망증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국차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크게 장점이 있는데 단맛과 함께 이렇게 장점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추천해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드시고 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수국차를 같이 함께 마셔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를 우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 도구들의 명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는 시간 먼저 가지도록 할게요. 차를 우리는 방법은 개인이나 차에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여기 도구들의 명칭은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구들의 명칭은 알고 계시면 참 좋은 정보가 될 것 같고요. 먼저 다관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찻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차를 우릴 때 사용하는 도구고요. 이것은 수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린 차 잎의 물을 수구에 따라서 이 수구에서 이렇게 찻잔으로 이렇게 따르거든요. 따를 때는 이렇게 걸름망을 써서 차 잎이나 아니면 차에 어떤 찌꺼기들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이렇게 찬물을 따라서 이 찻잔에다가 이렇게 부을 때 쓰는 수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시겠죠? 찻잔이고요. 이거는 잔받침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 차 우릴 때 필요한 게 뜨거운 물이라서 보온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태수기라고 해서 이렇게 물을 버릴 때 쓰는 도구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 받침대가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물 받침대를 써도 상관없으시고, 그리고 태수기로 해서 이렇게 그릇을 넣고 거기에 물을 뿌려서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간편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방법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 방법이 맞다, 뭐 저 방법이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우린다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차를 마실 때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마셔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상 이렇게 이제 못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 보시면 텀블러입니다. 뭐 꼭 이런 텀블러가 아니더라도 차를 간편하게 우려서 드실 수 있는 도구들이 요즘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를 간편하게 우려 드실 때는 이런 텀블러에 여기 찻잎을 넣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 드셔도 상관없고요. 다만 이렇게 먹는 방법은 이제 전통 차라고 해서 이렇게 먹지만, 차 맛은 이렇게 우리시는 게 아마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차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게 알고 계시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려서 드시는 이유가, 이렇게 우린 것과 그냥 우린 것은 이제 차 맛이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조금은. 그러니까 그게 확 다르진 않지만, 예, 조금 틀린 그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차 잔을 데우고 안 데우고도 차 맛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데우고 안 데우고를 떠나서 차에 쓰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돗물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은 깨끗해 보이지만, 물론 깨끗하죠. 깨끗해 보이지만 이렇게 화학 약품을 쓰기 때문에 이 차 맛을 좀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돗물은 사용하지 마시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시중에 파는 생수를 가장 추천해 드리고요. 정수기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정수기는 요즘 이렇게 워낙 기술 좋다 보니까 뭐 미네랄이나 뭐 몸에 오히려 좋은 것까지 다 거른다는 그런 말도 있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말도 있고 해서 정수기 써도 상관없지만 생수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절에 가서 직접 이렇게 산에 있는 절에 가서 물을 떠와서 그 물을 써서 이제 차를 우려 마시는데, 수돗물은 이제 사용을 하시지 않기를 이제 권유를 드리고, 이제 제가 차를 한번 우려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보온병에 있는 물을, 뜨거운 물을 수구에 따릅니다. 수구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하면 수구가 데펴지거든요. 그래서 수구를 이렇게 데핀 다음에 찻잔에 이렇게 물을 따라줍니다. 수구하고 찻잔이 데워지는 동안 뚜껑을 열고, 요거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 다간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거하고 제가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 볼게요. 뚜껑을 덮고, 뚜껑을 덮고 뚜껑이 차갑기 때문에 뚜껑 위에도 열을 한번 주기 위해서 이렇게 뚜껑 위에 살짝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색깔이 조금씩 변하면서 차가 우러나기 시작합니다. 차가 우러날 동안 이제 수구나 찻잔에 있는 물을요, 어느 정도 데워졌기 때문에 버리시면 됩니다. 밑에 저는 물받침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데, 혹시나 그냥 버리시면 다 새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태수기를 준비하고 태수기에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이런 물받침대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큰 그릇 하나 놓고 어떻게 태수기라고 놓고 이렇게 물을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 방법이 좀 편하긴 편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수구와 찻잔을 데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버전보다 훨씬 차가 많이 우러났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한번 차를 따라 볼게요. 우러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뚜껑이 넘어지지 않게 손으로 누르고 이렇게 차를 따릅니다.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따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차를 여기 우려서 이제 차가 우러나서 수구에 따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수구에 따라진 찬물을 이렇게 부으시면 되는데요. 먼저 수색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맹물을 넣었는데, 생수를 넣었는데 이렇게 색깔이 노랗게 우러나죠, 그죠? 이게 이제 수국차 잎이 이렇게 이제 물에 우러나온 겁니다, 그죠? 이걸 찻잔에 따르고, 네, 그 다음에 마시면 되는데요. 차는 총 3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보시듯이 차의 색깔,
수색을 먼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시각, 후각, 미각 이 순서로 이렇게 차를 마시면 가장 차에 대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차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차를 우려서 나오는 이 찬물을 시각적으로 한번 봅니다. 이렇게 수색을 한번 보고, 수색이라고 하거든요. 보고, 두 번째는 후각, 이 차의 향을 한번 맡아봅니다. 네. 차의 향을 맡은 이후에 이제 뭐 이렇게 차를 드실 때는 보통은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드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차 이렇게 후각으로 이렇게 향을 한번 맡은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미각, 차를 이제 맛보는 단계인데요. 네, 굉장히 답니다. 네, 굉장히 달아서 맛있고요. 이렇게 한 세 번 정도에 뭐 드셔도 된다고 하는데 뭐 보통 차를 드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꼭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꼭 먹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뜨겁기 때문에 조금 뭐 시켜서 천천히 드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편하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색깔도 보시면 차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색을 보는 재미도 있고요. 차마다 향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향을 맡는 재미 그리고 차마다 맛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맛을 보는 재미 이 세 가지를 느끼시면 차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느끼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차를 한번 우려서 마시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국차 말고 다른 차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차를 마실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다음 방송은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 방송 때 만나기로 하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반드시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